추미애 관심사.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 현장을 찾아가야 할까요? 1번, 2번. 찾아갈까요? 1, 2번 간단히 대답 주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건 한동훈 대표죠. 네. 이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특검이 도입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됐던 뭐 소위 친한계 정치인들이 됐던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이고. 다만 지금 이 문제는 좀 이 다른 고리가 지금 같이 껴 있어요. 오늘 네네. 진짜 방송 거의 끝날 때까지 되게 이렇게만 방송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좀 민감한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준우 대변인이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송하면서도 그랬고 그때도 우리 참 그 계엄 직후에 막 이렇게 할 때도 그 일본 그 언론에 그걸 저한테 막 이렇게 전해주시고 예, 하고 예. 되게 너무 이준우 대변인이 좋아요. 굉장히 네. 이렇게 그게 너무 있다 보니까 좋았어요. 스킨십이 네. 좋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내적 친밀감을 갖고는 있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방송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이준우 대변인조차도 제가 이렇게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는 이준우 대변인조차도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방송에서. 대표적인 게 한동훈 대표가 직접 개목줄을 썼다 아니면은 뭐 그 단두대를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방송을 하신 게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선일보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누차 그 당에서도 밝혀졌지만 73년생 한동훈은 가입을 한 적이 없고 개목줄은 68년생 한동훈이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명백한 허위의 사실들을 계속 소위 말하는 대변인, 미디어 대변인 측에서 이호선 위원장이 조작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준우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완전히 찢어지고 갈라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한 과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한동훈 대표가 당무감사위 발표가 처음 나온 날 그 모 방송에 가가지고 일부 가족 명의의 댓글 중에 가족이 직접 작성한 게 있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호선 위원장이 바로 601개를 조작한 그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버렸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조작해 놓은 것들을 작성자 막 바꾸고 등 이런 조작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보니까 601개예요. 이걸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호선 위원장에 대한 고소가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잠깐만 요건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좀,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과를 했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스텝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뭔가 전향적인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 간에 그 갭을 메워가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한동훈 대표에게 조작까지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는 계속 해명해라, 네네. 사과해라, 방문해라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예, 제가 오늘 이제 일단 조금, 발언 네, 너무 네. 길게 하셔서 제한 이제 풀어서 계속 이제 분량 맞춰서 하겠습니다. 조작이라고 네. 말씀하시니까 네. 일단 조작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당에서 징계받는 이유가 당원 게시판을 에 대한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이 혐의 때문에 지금 징계까지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 당무감사위가 자기에 대한 징계 근거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이제 당에서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이제 가족들의 아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당원 게시판의 여론을 조작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당원들 의견 전체가 이렇다라고 보도까지 됐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많은 이제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당원 게시판에서 올라오는 저 여론이 진짜구나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 목적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효과적으로 보면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여론이 형성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또 나중에 인정합니다. 가지고 올린 건 미안하다. 근데 또 그 의미를 또 축소해요.
우리가 이제 그 당원 게시판에서 근거 중에 보면 단도대라든가 뭐 개목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올렸다고 나중에 바꿉니다. 그거 당무감 윤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73세 한동훈이 그 한동훈인지 아니면 그걸 아이들을 이용한 제3자가 쓴 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그거는 밝혀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는 수사 의뢰를 또 안 해요. 아니죠. 고소를 했어요. 이호선 위원장을 고소한 것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면 좋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작성했다라고 주어를 넣어서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는 본인이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그거는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아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디로 전 대표가 직접 썼는지 아니면은 이인의 누가 아이디가 그 사람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당의 제가 말 단계를 가입할 들어보세요. 때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네. 당사자가 직접 쓴 아이디인지 누군가 제3자가 그 아이디 빌려가 썼는지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당무 윤리감사의 공식 결정이에요. 공식 결정 첫 번째 네. 나왔던 거 모르는데 말씀하시고 제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말씀하시고 아니 그거 나서? 하나만 가지고 네. 제명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 여론 조작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그거를 사실상 방기했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자,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네. 자, 오늘 이제 두 분 말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네네. 엇갈리는 거 자, 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 이해했고. 될까요? 근데 좋아요. 네, 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시간상 말씀하실 수 있고요. 한 30초만 더 제가 말씀하세요. 정리할게요. 예, 예. 이거를 좀 뭐냐면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준호 30초만 대변인께서 더. 말씀하신 거는 그쪽 당무위원회에서 네네. 윤리위에서 네.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 약간 네. 정리하면서 네. A 입장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바뀐 A 다시 입장 네. 설명했는데 네네. 이제 우리 그 박상수 변호사께서는 A 관련해 가지고서 질문을 좀 더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상 말씀.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리고 더 추가로 하시고 뭐냐면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사과했으니까 이제 장동훈 대표 받아주면 되지 예.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과라고 이제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이게 그 사과문의 첫 문장입니다. 그 사과라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내가 뭐 좀 부족했습니다. 등등의 얘기가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전체 내용의 20-30%가 사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조작이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또는 당의 입장에서는 아 진짜 사과가 맞느냐. 결국은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면서 당에 대한 징계 결정은 조작에 대한 결정으로서 본인이 인정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계 네. 자, 가입할 때 본인 인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 인증을?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호선 위원장도 그렇고 윤리위원회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73년생 한동훈은 본인 인증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연도생 뭐 68년생이 됐던 다른 연도생 한동훈을 그 본인 인증을 해가지고 단계에 가입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73년생 한동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그렇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확인을 그래서 피하자. 고소를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수사를 수사를 하면 해놓은 되죠. 거잖아요. 근데 하나 또 지금 지금- 수사 예. 의뢰를 안 했다라는 것도 그것도 허위 사실인데. 아니요, 그건 제가 왜 고소를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이호선 위원장을 그 직접 고발한 자, 거죠. 자. 고발한 거죠. 고발. 아니요 고소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직접 고소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제 질문 좀 답변해 보세요. 처음에 그 당 대표 시절에 그 윤리감사위에서 이거를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왜 조사를 중지시켰죠? 그가 조사를 중지시켰다는 것도 그게 증거가 있는 건가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 하고요. 이러한 잠깐만요. 부분들이- 자,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착수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에 수사하지 말아라고 또 요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이두 지금- 가지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 변호사가 누군지를 제가 아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결백하다 이준호 대변인, 그러면은 중단을 요청할 이유가 그 없죠. 변호사가 누군지를 아는데요. 누구시죠? 이준호 대변인. 네. 제가 알고 아실 자, 거예요. 자, 본인이 아는데요. 자, 제가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중간에서 근데 아는데요. 중간에 아직 잠깐만 말씀드리면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허위 사실이 될 수 있어요. 잠깐. 자, 이제 이게 굉장히 격하게 붙었는데 전 우리 뉴스타라면서 보기 드문 장면인데 자, 이제 여기서 그치면 너무 그냥 갑자기 끝나는 것 같으니까 뭐 다른 거 말고 딱 정말 30초씩 요 얘기는 아까 저쪽 다른 상대방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틀려서 도짓고 안 짚을 수 없다거나 이 얘기는 내가 꼭 해야겠다면 한 30초씩 말씀하시고 그 얘기 끝내고 그다음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단식 현장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단식 얘기로 돌아갑시다. 예, 누구 먼저 단식 얘기로 하실래요? 갈게요. 진짜 네. 30초씩만 딱 하시고 더 이상 서로 이제 자. 꼬리를 안 무는 걸로 하시죠. 30초 예,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손 드시는 분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먼저 바로 나왔어. 아, 이게 왜 지금 먼저 바로 나면 불리하잖아. 후공이 이루어져서 하신 것 같아요. 아 팽팽하네. 팽팽해. 두 분 다 제가 너무 제가 좋으세요. 예, 예.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해봐야 거짓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있으니까 고소를 한 겁니다. 이호선 위원장을. 이호선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고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수사를 안 했다. 뭐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거에서부터 우리 당이 다시 통합이 되고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에 대한 유포는 오늘부터는 적어도 인증 대변인이든 뭐 이런 분들께서 미디어 대변인들 이런 분들께서 멈춰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38초 됐으니까 38초. 당무윤리감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문입니다. 그거는 결정문에 대해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허위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런 발표를 할 때는요 수차례 확인을 거쳤습니다. 왜? 소송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소송 의식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얘기 뭐냐? 왜 당무감사위에서 그 당시에 단계 조사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못하게 중단시켰느냐? 그거.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는데 왜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했느냐? 그거. 본인이 깨끗하고 본인이 무고하다 그러면 오히려 당무감사를 그때 시켰어야죠. 그리고 경찰 수사를 그때 시켰어야죠. 왜 그때 중단시켜가지고 1년 동안 이 문제를 끌고 왔느냐. 이 문제에 대한 그런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보셨듯이 같은 소위 단계 논란을 둘러싼 한동훈 대표 쪽의 소위 친한파 내지는 뭐 쇄신파 또 지금 현 지도부나 당권파 양쪽에 그만큼 간극이 넓다. 이건 뭐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오늘 또 한번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지금 어떻게 전국의 중심 중에 하나로 떠오른 상태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 초미의 관심사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굶고 정말 어렵게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장동혁 대표를 좀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래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왜 한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마치 뭘 무릎을 꿇듯이 아니면 내지는 지금 뭐 보니까 각 지역 그 광역 단체장들이 다 뭐 아련하듯이 이제 오는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굳이 낄 필요가 있냐 또 이제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수 대표는 지금 참모 중에 한 분이잖아요.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아마 물어보기도 할 텐데. 글쎄 이게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 것이라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글쎄요. 지금 제가 다른 어떤 매체 야당 반장이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과반 이상은 한동훈 대표를 이대로 제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의원총회에서도 사실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누구 한 명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에서도 드러났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기어코 나는 무조건 제명해야겠다고 한다면 권력을 가지셨으니까 그 권력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장동혁 대표 개인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이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작년에 선출했을 때 전당대회 했을 때는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고 싶었다라는 의견이 이제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리더십은요 좀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민주당과 손발을 좀 맞추는 듯한 그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리고 자아 비판도 필요한데 너무 지나친 우리 자아 비판이 많아가지고 우리 당 야당으로서 우리 당원들이 누구랑 같이 일하고 있는 거냐라는 이제 의문도 있었다는 당원들 얘기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했다는 그런 말을 내세우는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장동훈 대표 단식 현장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제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 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던 말이 좀 전 단사로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라고 보냐면 당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 스태프였죠? 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당대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자기 밑에 일하던 참모 스태프로 보고 있다는 시각이라고 하면 그런 시각에서는 단식 투쟁 현장에 오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다 들어봤고요. 종합해보면 단식 현장에 갈 이유도 명확하게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단식을 빨리 좀 마무리하시는 것도 건강을 얻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건강이 최고예요, 진짜. 화합이 최고고요. 우리 국장님, 저 다음 우리 토크를 진행할까요? 지금 많이
시간이 그러니까요. 오버가 돼가지고요. 예. 뭐 네. 저희 뭐 진도도 거의 다 간 것 같은데 네네네. 김수현님과 마지막 하고 싶은 예, 질문이 저는 있으시고.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이 그동안 저에게 굉장히 젠틀하고 무섭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정말 좀 그랬습니다. 예, 오늘 악몽 꿀 것 같고요. 가운데서 이제 끝으로 서로의 장점을 하나씩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희요? 네. 누구였어? 우리 둘이? 그래. 지금 온 거 드렸잖아요. 아, 네. 나는 내가 본 이준우, 내가 본 박상수. 내가 본 한동훈, 한동훈. 또 내가 본 장동혁 이 얘기한 줄 알았어. 필요 없고요. 아, 근데 네, 아닙니다. 저는 제가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워야 될 때라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우리 당 보수 지지자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그쵸. 거에 있어서는 아마 이준호 대변인도 동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의 정치인들과 장동혁 대표 쪽의 정치인들 사이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면 네. 아까 저쪽에 있던 그 강선우 의원이나 김경시 의원이나 이혜원 후보자나 이들과의 우리 사이에는 진짜 큰 강 바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냇물 정도가 흐르는 사이에서 우리가 그거를 못 넘을 일이 뭐가 있냐. 저 강너머에 네. 있는 적들과 네, 싸우는데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준호 대변인의 이 친근함과 그렇죠. 예, 이런 소위 말하는 제가 이게 다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예, 사와리. 사와리, 사와리. 사바. 사와리. 이 사와리가 듣고 싶다 안 넘어가. 이 있어요. 용어가 참 뭔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 이 딱 맞는 게 안 나와서. 뭐 이혼함, 사교성, 뭐 약간 이것이, 그런 이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사와리 긍정 평가 받으셨습니다. 네. 네. 박상수 이제 변호사님 이제 방송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들을 만한 얘기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도움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저도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진짜 밖에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요.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제 박상수 변호사님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포근함. 있죠. 포근함이 참 있어요. 약간 푸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럼요. 푸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호감이 가고 너무 참 좋아하는 네. 우리 이제 패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까 말한 저의 사활이라든가 이런 포근함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융합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가교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만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장동혁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함께 이 방송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네. 누가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외계인이 네.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손을 잡는다. 만약에 진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일이 정말 예를 들어 벌어진다면 한국하고 일본만 손잡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과 중국도 손을 잡을 거고요.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같이 손잡고 싸울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과 이란도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 그러면 손잡고 싸울 거예요. 네. 뭐 외계인이 쳐들어온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동의 아주 큰 적이나 맞서 싸워야 될 상대가 저쪽에 있으면 외계인을 앞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뭐 한국과 일본처럼 미국과 중국처럼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란처럼 어떻게든 묘수를 해서 손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진짜 아주 간절하게 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